사실 금리가 좀 리스크긴 해요. 3, 4개월 지나니까 약간 두렵더라고요. 이거 아니 1년을 바라보긴 했는데 3, 4개월 동안 너무 뜸하고 연락도 막 이러니까 그때 막 생각했어요. 이거 내가 판단 잘못했나? 막 이런 생각했는데 사실 금리가 좀 리스크긴 해요. 사실 수익형 부동산은 부동산이 아파트 대비 금리에 영향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뭐 흔히 말하는 갭 투자라고 하면 전세금을 베이스로 이제 자기 자본이 들어가는 건데, 지식산업센터는 그 전세금이 전부 다 대출로 메워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와 금리에 따라서 그 월세 수익률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이게 월세 수익률이 계속 낮아지고 수도권 뭐 서울 주요 입지는 역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이 아무래도 허들이라고 좀 보여지긴 하거든요. 지산의 인기가 조금 사실 좀 2020년부터 조금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모든 어떤 지자체들이 약간 판교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지산에 이렇게 막 한꺼번에 이렇게 확 짓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은 사실은 바로 들어가기는 조금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임대료 측면도 그렇게 크게 부르지는 못하고 아무래도 좀 그런 힘든 경우 공실의 리스크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외에는 아무래도 회사원, 직장인이라고 했을 때는 사업자 등록을 필수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겸업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있거든요. 특히 공무원,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많이 이렇게 멈추는 경우를 많이 봤었어요. 일단은 제가 최근에 경기도 외곽에 이제 지식산업센터 분양권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등기를 쳤거든요. 등기를 치면서 이제 사실 아파트 입주장하고 똑같아요. 거기서 투자자가 많이 들어오면 임대 경쟁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시를 좀 각오를 했었어요. 한 1년 정도 각오를 했었거든요. 그게 사실 엄청나게 좋은 입지가 아니라 역도 없고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라서 1년 정도는 가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 빨리 맞추려고 인테리어도 하고 부동산에 뭐 전부 다 뿌리고 막 이런 거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인테리어가 조금 초반 공실할 때는 좀 좋은 요건으로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렌트프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과감하게 뭐 2, 3개월 뭐 이렇게 써가지고 그렇게 약간 임대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3, 4개월 지나니까 약간 두렵더라고요. 이거 아니 1년을 바라보긴 했는데 3, 4개월 동안 너무 뜸하고 연락도 막 이러니까 그때 막 생각했어요. 이거 내가 판단 잘못했나? 막 이런 생각했는데, 그리고 막 되팔려고 팔아볼까? 막 이렇게도 했는데 그때는 또 금리가 오르는 시점이라 또 팔려면 되게 싸게 내놔야지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한 5개월 만에 맞추긴 했어요. 맞추긴 했는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좀 계산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매도를 하려고 싸게 내놨을 때 그 가격이랑 내가 1년을 공실로 비워놨을 때 이자랑 그 두 개를 비교하면 뭐가 많지? 뭐가 적지? 이걸 비교했을 때는 버티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계산이 되어지니까 그냥 버티게 되더라고요. 사실 되게 많이 흔들렸었는데, 만약에 뭐 이미 뭐 분양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이런 케이스가 있을 건데 그런 걸 조금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상황에 따라 좀 틀릴 것 같거든요. 제가 처음에 지산을 했을 때는 2%대 막 이랬거든요. 그러면 풀로 받아야죠. 어떻게든 한도를 늘려가지고 풀로 받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서울에도 한 3% 가까이 수익률이 나왔는데 대출 이자가 3% 미만이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풀로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3%인데 뭐 6% 가까이 가거든요. 그러면 이걸 풀로 받는 순간 내가 다 배탄해야 되는 게 생기거든요. 그게 되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대출, 만약에 입지 좋은 곳, 그런 곳에 어떤 금매를 매수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현금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게 너무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약간 금리 상방이 뭐 물론 멈추긴 하겠지만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렇게 무리하게 풀로 대출 받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최소한 대출을 좀 축소하고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경기도 외곽이고 교통이 별로 좋지 않은데 지자체에서 택지직으로 한꺼번에 짓는 곳, 예를 들어서 향동이라든지 뭐 구리 갈매 뭐 이쪽이라든지, 더 밑으로는 약간 동탄 쪽, 뭐 이쪽은 임장을 하루에 못 돌 정도로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가보면 공실도 되게 많고, 그런 곳은 물론 그런 곳의 특징이 이제 그 임대료도 약간 이 폭이 크고, 그런 곳은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 채워지고 나서 들어가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눈여겨볼 만한 곳이 예를 들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라든지 뭐 이런 곳에 어떤 특정 지사는 사실 실거주 실거주 비중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면 이게 높다라는 거는 임대 비중이 되게 낮기 때문에, 또 실거주인 사람은 사실 뭐 투자라는 개념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투자보다는 실제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중에 이사를 갈 때 그냥 저는 이 정도만 맞춰주세요 하면서 탁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그런 곳은 되게 매물도 나오기 힘들지만 상당히 가격도 저평가되어 있고 임대료는 상당히 올라가 있어요. 임대가 되게 귀하기 때문에. 그런 곳은 계속 주시하고, 부동산 소장님과 친분을 쌓으면서 계속 주시하고 있다가 그런 것도 이제 좀 시간을 두고 한번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현금 흐름 측면에서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신축이 좋죠. 요즘은 뭐 흔히 말하는 생각공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가보면 뭐 성수에도 있고 지금 막 입주하기 시작한 영등포도 있는데, 막 지하 주차장부터 뭐 호텔 로비 같거든요. 그리고 안에 막 미팅룸, 뭐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 촬영하는 공간, 뭐 이런 것도 엄청 편의 시설이 많이 늘어났어요. 아파트의 커뮤니티가 좋아지듯이 요즘 트렌드도 규모가 크게 해서 그런 편의 시설 되게 많이 넣거든요. 그래서 이쪽 수요가 많긴 해요. 그렇지만 매매가가 엄청 올라갔죠. 그런 반면에 그래서 월세 수익률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구축이면 뭐 그런 측면에는 작지만 아무래도 매매가가 상대적으로 낮고 월세는 높기 때문에 수익률 측면으로 갈 때는 구축 쪽으로 월세 수익을 내가 원한다 라고 하면 구축 쪽으로 가고, 나는 시세 차익 쪽으로 조금 접근하고 싶어 하면 신축 쪽으로 가고, 서울 쪽으로 가면 약간 시세 차익 쪽으로 가는 거고, 약간 경기도 외곽 쪽으로 가면 약간 월세 수익 쪽으로 가고, 뭐 그게 좀 있어요. 그거는 좀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어디에 포커싱을 두느냐. 내가 직장인인데 현금 흐름이 충분한데 굳이 또 다른 현금 흐름이 나오면 그게 뭐 엄청나게 많은 게 아닌 이상은 보통 소비로 많이 흘러가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약간의 시세 차익형으로 바라봐도 좋을 것 같고, 근데 내가 만약에 현금 흐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면 구축 쪽으로 가거나 뭐 이렇게 그런 쪽을 봐서 좀 현금 흐름이 많은 쪽,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좀 급격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무조건 좋은 입지를 위주로 판단을 했으면 지금은 조금 전략적으로 갈 필요는 있어요. 그 전략이란 게 일단은 현금 흐름이 생기는 거. 그 지산의 대출이 6%라면 대출 없이 월세 수익률을 계산했을 때 6% 이상인 애들을 찾으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어렵긴 해요. 어렵긴 하지만
약간 경기도 외곽 구축 쪽으로 가면 한 2000년 초반에서 후반 이 정도로 가면 비스무리한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사서 약간 플러스로 만든 다음에 아까 금리 리스크가 좀 안정화가 되면 그때 갈아타기 하는 방법. 현금이 많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조금 평수를 줄이더라도 대출을 좀 작게 끼고 자기 현금을 밀어넣고 좀 기다리는 방법. 이런 측면에서 저는 약간 지금은 경기도 외곽 이런데 좀 다니고 있어요. 이제 서울보다는 그 주변에 이런 곳을 조금 임장을 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